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투자까지 빅데이터를 통해 투자의 시나리오를 찾는 빅원입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공개합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를 했는데 CPU는 2배 더 빨라지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얇아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40개국을 통해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셧다운으로 연기가 됐던 9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예정됐던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MTN 가을 개편을 맞아 빅데이터 분석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던 빅머니가 오늘로 15회를 맞습니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주제를 분석했는데 과연 이 주인공인 빅데이터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오늘 샅샅이 해보겠습니다.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 빅머니의 두 남자 빅마우스 함께합니다. 이항용 위원과 이계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빅머니의 기획 의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란 무엇이고에 대한 질문과 함께 빅데이터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이야기해볼 텐데요. 우리가 매일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빅데이터의 실체를 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주인공인 빅데이터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 수가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빅데이터가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먼저 딱 개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빅데이터 하면 남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 자식 대학에 잘 보내고 싶다. 빅데이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재테크 잘해서 잘 살고 싶으시다. 역시 빅데이터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들이 주로 얘기할 때 강남으로 애들을 보내야 대학을 잘 간다라고 하죠. 강남 그렇죠. 3구.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끼리도 이렇게 입소문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대세가 됐지만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해봤어요. 데이터로 분석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강남에 간 애들이 원래 공부 잘하던 애들이 갔을 뿐이지 네. 강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하고 강남으로 이사한 후에 성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남에서는 당연히 명문대 잘 갈 것 같잖아요. 강남 3구의 명문 대학 진학률 봤더니 다 뻥튀기였어요. 뻥튀기라고요, 그게? 예, 뭐냐면 한 명이 서울대, 연고대 다 합격하면 하나 카운트에서 3배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강남 3구의 고등학교들 평균 재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어떤 해에는요, 전교생 전체가 500명인데 재수생 응시생이 500명이 넘었어요. 100 몇십 프로가 됐어요. 그 뒤에가 뭐냐면 그 전해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모조리 재수하고도 그 전전에 있는 사람, 삼수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알고 있던 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 다 걸러내고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정말 제대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말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개인적인 얘기하면 저희 윗동서가 평생을 대치동에서 학원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알려지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비즈니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그건 그렇고 하여튼 주식 쪽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했죠. 어떤 데이터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쉽게 적응하시는 차트 분석인데요.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콤이라고 그래갖고요. 예전 제 증권 전산이었는데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각종 이런 감성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지금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는 그 아주 명확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분석의 능력이 아직 약간 못 미친다.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되고 있죠. 빅데이터가 어려운 분석에 활용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까 얘기하신 일단 내 자식 대학을 잘 보내고 싶으신 분들 아마 90% 손드실 거예요. 네. 노후에 잘 살기 위해 재테크 잘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서 거의 100%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실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방송이 또 증권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이 꿈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요. 근데 기존의 빅데이터 감성과 인문학적 스토리까지 더해져 더 크고 완벽해진 이 정보가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 주가 예측도 말씀하셨지만 주가 예측 지금처럼 그냥 차트는
나온 숫자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차트만 가지고 돈 벌었다는 분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제는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걸 또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인문학 얘기도 하셨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빅머니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얘기한 것들 보면 정형화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캠핑이라든지 뭐 탈모라든지 이런 그리고 문화 트렌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엑소 우리가 방영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봤지 큰 않습니까? 방향을 일으켰던. 그렇죠. 네. 엑소의 인기 자체도 이렇게 지표를 잘 따져보면 주가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로 투자자 계급 자체가 나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봐야 하는 이 빅머니의 특집이군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 놀라운 힘 때문에 빅데이터가 더 보물지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임은 분명한데요. 오늘 이 시간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의 리딩 입문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면 빅데이터를 주목하라. 과학적인 분석과 인문학적 해석이 결합한 놀라운 경제학 시나리오. 경영과 투자의 보물지도로 불리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명쾌하게 풀어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플형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소개하는 시간. 특집 빅머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을 짚어본다. 오늘의 히든 차트는 이 빅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글로벌 기업들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차트 보여주세요. 1위는 구글입니다. 글로벌 기업.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러니까요. 2위가 요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자라고요. 3위가 아마존닷컴입니다. 다른 분야의 세 기업이 한 차트에 이름이 올려졌는데 먼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 구글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1위 기업으로 성공을 했는지 궁금하나요? 사실 빅데이터 산업의 선구자이자 지금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인데요. 매년 빅데이터 사업만으로 55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은 60조 원이 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한마디로. 대단하죠. 근데 이 노하우를 돈 버는 데가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 회사의 사소한 문제 해결하는 데 써요. 예를 들면 직원들 임금을 계산한다든가 출산휴가를 어떻게 배치할 거라든가 심지어 식당에다 접시 몇 개 놓을 것까지 이것까지 다 빅데이터 분석해 놓는데요. 한 사례로는 워낙 개발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이 많아지니까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네. 그 음료수 냉장고 안에다가요. 그 생수는 보이는 곳에다 위에 올려놓고 탄산수를 밑에다 배치했대요. 그러니까 콜라 같은 거 아래쪽에 그렇죠. 안 보이게.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생수 섭취량이 47% 늘고 탄산수 섭취량은 7% 줄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됐더라.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럼 네. 전체적으로 아마 그 다이어트하는 효과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의 체중도 줄었을 그런 평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구글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독감하면 보건복지기구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을 텐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추우면 사람들이 독감 걸리면 어떡하냐, 감기에 대한 예방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감기에 대한 것도 독감도 보건복지 당국보다 구글이 더 빠른 거예요. 이런 예측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회사들도 나라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이제 미리 어떤 예방약이라든가 네. 백신 만들고 그런 네. 개발하는데 직접 쓰이고 있고 직접 정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하나의 흐름이죠. 전 세계 기업입니다만 우리도 굉장히 구글 트렌드를 많이 이용하는 나라 중에도 하나죠. 그래서 사실 구글은 이미 인터넷 검색 업체를 넘어선 지가 오래예요. 네. 이미 망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것도 구글 넥서스 7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그 태블릿 그렇죠. 저희가 쓰는 것도 바로 구글이죠. 그리고 심지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게 바로 무인 자동차. 네. 자동차가 혼자 다녀요. 근데 이게 다니려면 지리 정보 파악해야죠. 교통 정보 앞에 뒤에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정확하게 속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구글이 무인 자동차 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면허 시험도 통과했다는 얘기도 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이번에 완전 자동으로 무인 자동차가 5만 마일을 무사고 운전했는데요. 5만 마일이요? 네, 저보다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똑똑하네요. 구글이 확실히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해서 성공을 이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네, 사용하는 지금 저희가 쓰는 이 거 태블릿 이런 것들이, PC도 이 구글 겁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위 한번 업체 볼까요? 아까 패션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라예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ZARA. 여기 대본에 거북이 친정 아닙니다. 저 알아요. 거북이 친정 아닌 거. 패션 브랜드고요. 네. 이 브랜드도 빅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성공을 했다고요? 네, 사실 자라가 스페인의 유명한 패션 업체인데요.
저 요즘에 스페인이 경제 위기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스페인이 다 힘든 가운데도 가장 안전 자산이다라고 뽑히는 게 바로 이 자라입니다. 자라가 사실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이 옷에서 이렇게 동시에 잡기 힘들거든요. 이걸 동시에 구현해서 그게 들여다는 원래 업체다. 목표였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옷은 재고가 많아서 재고 비용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비싼 옷 만들면 재고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실현시켰냐. 재고 초소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 MIT 공대의 연구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스페인 기업인데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연례는 대량으로 생산한 다음에 남으면 나중에 땡 처리하는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자주 생산하는 그래서 이 자라가 유행시킨 말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요. 비슷한 업체로는 H&M이라든지 그쵸. 뭐 유니클로 같은 유니클로,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 후발 업체들 생기는 계기가 됐죠. 시초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자라로 시작을 해서 그 줄줄이 이렇게 이어나와서 성공을 계속한 사례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3위로 소개된 것이 바로 아마존닷컴 아닙니까? 뭐 예전에 뭐 책만 팔은 줄 알았더니 요즘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우리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인터파크나 뭐 지마켓, 뭐 11번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고객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어떤 빅데이터의 저장소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의 기업들은 보통 1테라 데이터 정도의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핵심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책을 구입한 사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슬쩍 쿠폰을 줘요. 할인권 이런 거 주면서 딱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에서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네. 그런 기법을 직접 활용하고 있는 거죠. 똑똑한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저 놀란 것이 홈페이지에 뭐 예를 들어서 머리일투데이 방송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옆에 제가 어제 들어갔던 그 사이트가 뜨는 거예요. 네. 이렇게 광고로서. 그래서 마치 염탐을 당하는 느낌인데 그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라면서요. 아니, 바로 그거죠. 그 예를 들어서 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요즘 구글이요. $1,000 넘어가서 미국에서 5번째로 $1,000 넘는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구글 애드센스가 바로 그 광고를 적재적소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번에 8월에 전면 개편을 했어요. 그래갖고 좀 더 정확하게 1대1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애드센스고요. 사실 네이버가 애드포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애드센스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회사의 사장님이 한번 사원들의 컴퓨터를 쫙 한번 보면 쇼핑몰을 들어갔는지 무슨 평소에 어디 어디 가는지 다 들어갔는지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이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었고요. 빅데이터의 힘 알수록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꾸며지는 만큼 빅데이터를 잘 써서 성공한 사례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드맵 공개해 주세요. 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용하는 동부증권의 도마가 상품으로 뜨고요. 아까 1위를 한 그 조직의 구글, 또 분석 전략, 고객 정보, 인터넷 시스템, SNS. 아무래도 라이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어도요. 이걸 분석할 방법이 없어요. 기술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졌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심리지수나 이렇게 중요한 경제지표잖아요. 이런 걸 조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100명, 200명 데리고 설문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굉장히 어떻게 할 것인가 기법을 굉장히 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젠 질을 안 높여도 돼요. 왜냐하면 전수조사가 되니까 그냥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보면은 그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형사물 같은 거 보시면 네. 형사가 어디 사건 현장에 CCTV 테이프를 가져와서 밤새도록 돌려보다가 보다가 졸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본 드라마 딱 그건데요. 그러니까 지겨워서 3박 4일 동안 집에 못 간다고 맞아요. 컴플레인하고 그런 거 봤는데 제가. 그런데 요즘에 CSI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범인 용의자 사진 딱 넣으면 다다다다 분석해서 돌리잖아요. 띡 뽑아줘요. 네네. 수식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4월 달에 미국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결승 지점에서 폭탄 사고가 나서 맞아요. 생각나요. 테러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때 6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잖아요. 용의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냈냐면 이걸 빅데이터 기술로 찾아냈는데요. 현장에는 600대의 CCTV 화면 다 모으고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야 이런 거 있다라고 올린 거 사진 다 긁어 모으고요. 그리고 사람들 통화한 기록까지 다 모아서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일일이 교차 대조한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가 아닌 사람 가려내다가 이 사람이 범인 같아 했는데 잡고 보니까 진짜 범인이었다는 그리고 거예요. 하루 만에 딱 용의자를 공개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말 되게 대단한 거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서울시의 성공 사례 한번 했잖아요. 심야버스.
왜냐하면 심야버스를 이제 밤에 택시 잡기도 힘들어서 하려니까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예전 같으면 어떤 국회의원 힘센 사람이 있으면 정해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신용카드 어디서 많이 사용했느냐, 새벽 2시 어디서 전화 많이 걸었냐 하고 나서 빅데이터 돌려갖고 낮에는 수백 개 노선이 있는데요. 네. 저녁 때 오밤중에는 그냥 딱 6개 노선을 해서 최적화하고 서울 시민이 가장 만족한 서비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한 업적 중에 가장 잘한 거를 물론 네. 술 마시는 분들만 상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심야버스는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서울 시민이 이미 빅데이터의 수혜를 입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빅데이터를 많이 가진 자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그러면 위너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을 텐데 오늘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 능력자의 시대가 될 수 있는 그 관련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 엑시엄이라고 있어요. 무려 7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빅데이터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7억 명이나 되는 사람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기업이든 다 이 정보를 탐내요. 그래서 여론조사 분석을 원래 하던 업체가 여기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엔 데이터만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도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금융회사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도 여기 있는 회원 정보를 사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 갖고 있는 정보량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엑시멈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뭐 훨씬 더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테라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테라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데이터를 갖고 있겠어요. 바로 이 테라 데이터가 딱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빅데이터의 뭐 세계 최고의 리더 이런 표현이 딱 들어가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서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에 고객사로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 상위 통신회사요, 항공사, 은행 네. 대부분 포함해서 2,300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의 고객사가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에 한국 법인이 있는데요. 가트너가 선정한 데이터 웨어하우징 분야 업계 선두고요, 지금요. 미국 포춘지에서 선정한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국내 고객 기업의 리스트만 한번 보면요. 우리 다분 고객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요. 거기도 당연히 고객이고요. 롯데백화점, 신세백화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 그래갖고 이런 예를 들어서 테라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도 엊그저께도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 투자 전략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투자 유망 종목 하는데 항상 들어가는 게 테라데이터고요. 그 클라우딩 관련해서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 선호 상위에 올라가 있죠. 빅데이터의 포인트겠지만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마케팅 얘기를 하셨지만 기업 활용도 얘기를 하셨고 서울시의 그 심야버스가 뭐 공공 사례라면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한 것들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재밌는 사례로 소개드리면 카드 회사가 있잖아요. 현대카드, 롯데카드 이 카드 회사가요. 그 고객들의 카드 결제 정보를 모아서 뭘 하냐면 맛집 정보 사이트를 어플했어요. 이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냐면 이 식당에는 강남에 사는 20대 중반 여성이 주로 생일에 찾고 어디서 결제했는지 그렇죠. 알아서. 그리고 네. 한 번 평균 결제하면 52,300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여의도 방송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여의도 방송인들이 가는 이 식당이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그럼 이혜리 뱅크 좋아하는 팬들 있으면 이혜리 뱅크 딱 쫓아가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냥 바로요. 아, 네. 근데 그런 음식점 정말 맛집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 그러니까요. 활용하면 되겠네요. 데이터가 한 번에 쫙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더 재밌는 얘기 드리면 파리바게트라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네, 브랜드 얘기하면 그렇지만 SPC 그룹이라고 우리나라 최대 이제 그 빵집 기업인데 예전만 하더라도 빵 하나 만들고 이제 업장마다 있으면은 사실 높은 사람 매장 주인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 더 만들어 보라 이런 거 주문 받으러 왔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과거 5년간이요 170개 지점의 전체 매장 그리고 그 당시에 날씨를 다 기록해 왔고요. 날씨 판매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매장을 딱 깔았더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매출이 30%나 늘어났어요.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은 뭐 부침개나 부쳐 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잘 모르지만 비 오는 날 많이 빨리는 빵이 있는 것이고요. 더운 날 많이 팔리는 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것이 날씨 판매 지수를 직접 활용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게 바로 현실화된 거죠. 왜 비 오는 날 동동주가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과거에 그냥 막연한 경험이었던 게 이제는 아예 데이터로 해서 얼마큼 팔리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날씨와 빵 판매와 이렇게 연관이 빅데이터로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만 활용하라는 법이 없죠. 우리 개인들도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투자까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충분히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가 그 계속 화면에서 보여드리거나 우리가 쓰는 도구가 그런 도구예요. 뭐냐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누구나 어플만 다운받으면 빅데이터 접근해보고 직접 분석해볼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툴인데요. 실제로 제가
어플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태블릿 화면이잖아요. 이게 바로 도마라는 화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SNS 주식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토릭이라든가 뭐 폴이라든가 네. 다양하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주 쉽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한 번씩 직접 사용해 보시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주가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 우리가 지금 딱 궁금한 증권 투자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요. 큰 손 있지만 코스피 종목 또 의견 나오고요. 그리고 애플 대 안드로이드 갖고 싶은 스마트폰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92%가 안드로이드래요. 애플은 한 7%가량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음에 구입하고픈 스마트폰은 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지금 안드로이드보다는 애플 아이폰을 더 갖고 싶다 몰랐네요.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좀 반전이 되는. 응답률을 봤더니 네.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은 현재 정확하게 시장 점유율이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로 갈아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스토릭이라고 네네. 여기서 주식 투자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투자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 봤더니 애플이 뜨면 같이 뜨는 종목들이라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애플 사진이 있고 여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이렇게 태그로 떠 있어요. 봤더니 애플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건 실리콘웍스라는 회사가 있네. 이 회사를 들어갔더니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투자 정보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흐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했지만 공부까지 되는 이런 어플이 있고요. 네, 그냥 사실 투자 안 해도 재밌게 앞서 볼 수 있어요. 스토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토리 합쳐서 스토리량을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앞서 애플 얘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주식에서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EPS라든가요. 그리고 이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한 개념도 알 수 있어 보이고요. 앞서 얘기해놨던 대로 그리고 가을밤에 모기가 무서우면 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재미삼아서 듣는 얘기인데 이런 거 갖고 정말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스토릭이고요. 하여튼 주식 투자하면서 소소한 재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죠.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개편했어요. 그전에 좀 더 어려웠는데 완전히 쉽게 좀 바뀌었고 사실 다운받으면 무슨 선물도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뭐 스피커도 주고 블루투스 스피커 지난번에 네네. 소개해 주셨던 네, 이 제가 아이템도 보여드렸던 있고 거. 네. 우리가 어제 했던 자전거도 선물로 자전거도. 준다고 네네. 하니까요. 뭐 자전거 트렌드에도 한번 부합하게 수혜준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버스커와 그 엑소와 관련한 감성 동향을 분석했었잖아요. 이제 저희가 딱 누르면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를 똑똑히 알아서 서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신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규찬 기자 한번 제 이름을 좀 서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럼 가능하죠. 이거 가능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SNS 주식 이야기 들어가면요. 네. 종목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나 제품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혜림 앵커를 네. 얼마 이름을 전에 쳐봤어요. 일화로 얘기를 하면은 이규찬 기자를 눌렀더니 그 사람 이름으로 표현을 못하고 형용사로 이름인지도 인식을 모르더라고요. 했다라는. 근데 제 이름은 나오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가 있잖아요. 여기 네. 유난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 사람들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발랄하다, 대세다 뭐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름과 지금 대세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감사합니다. 빨간색이 긍정적인 긍정지수예요. 단어. 그 옆에 이거 있는 것도 정확히 좀 읽어주세요. 늙다, 째째하다 이렇게 안 좋은 단어는 이렇게 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이게 진짜. 이게 좋은 저 게 안 뭐냐면요. 째째합니다. 늙다는 아무래도 뭐 네. 아니에요. 저 안 아닐 것 늙었어요. 같고요. 안 읽고요. 째째하다는 제가 째째한 볼 때 것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못 올려요. 네. 그 지인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야? 옆에 앉은 직원들 뭐 이런 친구들 아니에요. 한번 쫙 조사를 해봐야 그러면 되겠어요. 해주분께 좋아하는 연예인도 한번 넣어보시는데 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시면 주변에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뒷담화를 하고 뒷담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단순히 이 구글과 네이버 검색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꼭 이게 정말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까도 재미난 얘기도 했지만 주시장에서 그리고 업계에서 그리고 학계에서도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의 예측력을 높일까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요. 미국에서 하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이거 조사한 적이 있더니요. 주식이라든가요, 경제, 그리고 신용이란 말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부채라 그래갖고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신용으로 주식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는 등 이렇게 저 분리해서 경험이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요 빅데이터를 완벽히 이용해서 주식의 포트폴리오까지 정하고 그래서 수익 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결과가 그렇게 뚜렷한 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만 있죠. 된다면 그게 먼저 선점이 된다면 수익률도 더 먼저 선취할 수 있다라는 맞죠. 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차트라는 좋은 도구가 있지만 모든 HDS 깔려 있어요. 제 컴퓨터에도 있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돈 버시는 분은 소수예요. 왜냐하면 그 차트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에는 4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요. 뭐냐면 일단 통계학자, 당연하죠. 그다음에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걸 통계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마처럼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시각화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존의 빅데이터 데이터를 갖고 계신 기업들은요, 이 3가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빅데이터 산업이 커지고 일반화한테도 확산되려면 제일 중요한 4번째 스토리텔러가 필요합니다. 말을 풀어주는 사람. 그렇죠. 네. 뭐냐면 차트 가지고 이 차트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빅데이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스토리를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그게 우리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 딱 최초예요. 생각한 갑자기 게. 얘기 들으니까 이거 좀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직업이 또 하나 생겼네요. 네, 증권 분석 전문이죠. 그리고 뭐 대중문화도 하죠. 이제 스토리텔러까지 하니까 제가 다음 주에 명함 하나 수립하겠습니다. 기자도 맞아요. 그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저도 원래 기자가 전 트렌드 와치라고 밀었었는데 네. 뭐냐면 사람들 무슨 흐름이 있는지 보고 알려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더 설명해주고 스토리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자도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자가 아니고 통계를 내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스토리텔러 역할까지. 지금 우리가 스토리텔러의 역할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일상에서 투자까지 함께 스마트하게 연결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토크와 관련한 두 분의 딱한 종목, 빅데이터와 관련한 종목 이어집니다. 네, 빅데이터와 관련한 오늘 핫한 종목, 이제 누가 데이터를 많이 선점하느냐가 경쟁력인데, 자, 이학여뷰 공개해 주세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세상에서 우리나라 누가 제일 많이 데이터를 갖고 있겠습니까? 바로 SK텔레콤 고객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요즘 SK그룹이 하나와 들어서 카드 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이 하는 기업이 바로 SKCN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SKCNC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뭐,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죠. SK에서 가장 맞습니다.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요. 자, 빅데이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 그 주식 기업들 알아보는데요. 이기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우리가 도마라는 앱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사실 도마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칼도마. 동부증권에서 만들었어요. 아, 동부증권에서? 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란 게 동부증권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로그인할 때 보시면 보통 증권사가 무슨 앱을 만들면 로그인하라고 해요. 그쵸. 아니면 계정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거기다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하잖아요. 네. 네. 페이스북, 트위터 누구든지 걸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런 SNS나 주식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보고 있는 거 이거 데이터를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로그인이나 이렇게 회원가입하라는 걸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림으로써 더 많은 회원을 더 얻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증권사주에 실제로 이렇게 액션에 취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한 데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빅데이터 감각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가장 증권업계에서는 가장 앞선 회사니까 빅데이터 관련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도마의 주인공 동부증권이 증권가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빅인을 공개합니다. 어제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빅인의 아이디는 기차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유럽에서도 잘 팔린다는 명품 자전거 만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토크 분석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들 딱한 정보 생각나는 거 올려주시고요. 두 분은 이제 빅데이터에 지금 관심 갖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세요? 예,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낮은 사업에서 합니다. 영화 산업이요. 그리고 아이돌 만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YG나 SM 취직시키려는 그런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자제분들요. 빅데이터 전문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엔 취업을 대비한 그 대학 학과 선택이요. 그때 가장 잘 나가는 학과 가잖아요.
졸업할 때 제일 안 좋은데요. 사실 이걸 전 빅데이터 분석해서 어떤 과를 가야 가장 좋은 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요. 옛날에 이거 진짜 어려워서 눈치 작전했었는데. 그렇죠. 눈치 작전하지 말고 데이터를 봐라. 네, 오늘 두 분의 이 얘기를 꼭 주제로 조만간 선정하겠습니다. 내일 나홀로족 주제로 토크 나눠볼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